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부터 제35조의 4까지 아주 여러 개의 규정을 두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제35조의 5 규정에서 이른바 공정한 이용,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앞의 23조에서부터 35조의 4까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그런 규정 외에 보충적으로 앞의 23조에서부터 35조의 4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우리가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들어간 아주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그 23조에서부터 35조의 4까지 개별적인 자유이용 규정에 설사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는지 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그 저작물의 종류와 또 성격, 그리고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으로 인해서 그 이용된 저작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규정은 사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정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 규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규정이 그렇게 실제 재판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공정한 이용이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4가지를 고려해서 이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규정은 첫째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두 번째로는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 네 번째로는 그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4가지를 고려해서 그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공정한 이용으로서 자유이용을 허락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이용의 목적이 어떤 그 보도라든가 비평이라든가 교육, 연구, 이런 어느 정도 그 공익적 성격이 강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비상업적인 이용이라면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반드시 비영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도 어느 정도 상업적인 목적을 띌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비상업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상업적일수록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소지가 적어진다. 또 그 영리성이 약할수록,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이 공정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이 이것이 변형적 이용이냐 아니냐입니다. 변형적 이용이라는 것은 이 원래의 저작물과 목적이 다른 용도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그 소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것을 이제 비평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소설은 감상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비평은 그 소설가의 문학적인 그런 특성이라든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가치 뭐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비평문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과 비평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변형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저작물이 갖고 있던 목적을 완전히 변형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공정한 이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입니다. 저작물의 종류를 본다는 것은 이 저작물이 사실적 저작물이냐 허구적 저작물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예를 들어서 사전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법률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사실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허구적 저작물은 어떤 감상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을 이제 보통 허구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라든가 뭐 영화, 그 다음에 만화, 뮤지컬 이런 것들이 허구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적 저작물은 좀 더 공정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반해서 허구적 저작물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적 저작물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법률서적 또는 그 경영학 서적 이런 기능적인 그런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반해서 소설이라든가 뮤지컬 영화 이런 허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꼭 그런 저작물들은 모든 사람이 다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의 저작물 중에서 상당 부분을 아주 많은 부분을 인용한다든가 또는 분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중이나 이런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부터 내가 가져다 쓰는데 그 가져다 쓴 부분이 그 다른 사람의 저작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 또는 높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그 비중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비교적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포드 대통령의 그 회고록, 미국의 오래된 대통령입니다만 이제 이 포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이제 탄핵 사태로 사임을 하고 나서 그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이제 그 포드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난 후에 회고록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고록을 집필해서 출판하기 직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그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그 자유 이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이용이 허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신문사는 그 포드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이죠. 자, 이럴 때 아직 이제 그 저작물이 공표되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고록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 그런 회고록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그 일부만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서 보도를 할 때 전체 회고록 중에서 아주 일부만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 일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전체 저작물 중에서 양쪽으로 봤을 때는 그 인용된 부분이 상당히 적지만은 전체 회고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다 인용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 포드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고자 할 때 특정한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읽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신문에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 회고록을 읽을 어떤 욕구를 많이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그 저작물의 그
현재 시장이나 가치에 훼손을 주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양적으로는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허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으로 인해서 그 인용되는 저작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훼손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공정이용이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공정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